이것은 내가 아직 본가에서 낙농업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살 때 이야기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나는 엄마와 누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5명이 같이 살고 있었다. 원래라면 아버지가 이어받을 낙농업을 앞으로는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나는 할아버지를 도와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언제나처럼 목초를 헛간에서 가져와 외양간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내가 짐수레를 내던지고 고함 소리가 나는 외양간으로 뛰어가니 티셔츠 바람에 할아버지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앉은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바로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려 하니 오지마! 너는 저쪽에 가 있어! 이마에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할아버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 나는 주위를 급히 돌아본다. 그러자 이상한 물소리, 액체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외양간 한 구석에서 울려온다. 저절로 눈이 그쪽으로 향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진다. 보지마! 보면 안 돼! 귓가에 외치는 할아버지였지만 그것조차 내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몸이 굳고 마치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다. 눈앞에 있는 그것은 도저히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소의 가랑이 사이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섞인 액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땅 위에서 꿈틀대는 무언가. 하얀 소의 몸으로도 보이는, 그러나 머리가 없다. 아니, 없는 게 아니고 녹아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소의 머리라기보다는 어딘가 사람의 얼굴을 닮은 모습이었다. 체액 두성이의 그것은 철벅대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꿈틀대다가 이윽고 머리 부분에 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금씩 벌린다. 도망쳐. 온다고. 여기로 오고 있어. 다 죄다 죽어. 높은 산, 높은 곳, 도망쳐. 그것은 그런 무서운 말들을 내뱉더니 몸을 뒤틀면서 이상한 하얀 연기를 몸에서 내뿜기 시작한다. 마치 증기 같은 연기를. 꼼짝달싹 못하고 있던 나와 할아버지의 눈앞에서 그것의 몸은 점점 녹아버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진다. 지면에는 아직 젖은 흔적이 있고 아직 남은 연기가 슉슉 하는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온다. 한동안 멍하니 있자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가 가자 라고 나직이 중얼거리며 일어선다. 외양간을 나온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얌전히 있었더니 조금 있다 누군가 왔는지 밖에서 몇 대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린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경트럭이 몇 대 보인다. 그 지역은 농지들과 집, 같은 모양의 축사뿐으로 넓은 지역이지만 사는 사람들은 몇 없다. 그것도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죄다 노인들 뿐이다. 집에 찾아온 사람들도 전부 아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신경이 쓰여 몰래 방을 빠져나온다. 거실 가까이 나갔는데 정말 본 거야? 야스다 씨의 목소리다. 할아버지의 불알친구로 같은 낙농업을 하고 있다. 틀림없어. 쿠단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주위에서 절규와 한숨이 새어나오는 게 들린다. 도망치라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 모르지.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니 높은 곳으로 가라고. 위험하니까 산 높은 곳으로 도망치라던가 그랬어. 높은 곳? 여기서 높은 데라면 전망대가 있는 뒷산밖에 없을 텐데. 그러네. 그래도 도망치라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주위에서 그 말에 동조하듯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맞아.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살아왔어. 이제 와서 동지도 소도 모두 버리고 도망갈 순 없잖아. 그래. 나도 동감이야. 하지만 말이야. 야스다 씨가 모두를 달래듯 말을 꺼낸다. 쿠단?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쿠단을 검색해본다. 굉장히 많은 결과가 떴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을 골라 읽다 보니 다음과 같은 것을 정리해 알 수 있었다. 1860년경에 어느 가옥에서 소의 몸에서 태어난 반인 반수의 생물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된 사례가 있었다. 태어나자 바로 뭔가를 예언하고 주로 재해나 역병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예언을 말한 후 바로 사망한다는 요괴. 뭐야 이거? 요괴라니? 나도 모르게 난폭하게 노트북을 닫는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바닥에 누워버린다. 천정을 바라보며 아침에 그것을 떠올린다. 불길한 모습, 예언 같은 말, 그리고 믿기 어려운 광경.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고 나서 나는 그대로 잠에 든다. 그리고는 변함없는 일상이 계속된다. 하지만 이틀째 이른 아침, 언제나처럼 외양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기우뚱하고 기운다. 빈혈?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 갑자기 지면이 파도처럼 흔들린다. 주위를 돌아보니 바깥벽에 걸어둔 달력이 튕겨나가서 떨어지고 선반이 쓰러져 건물 자체가 삐걱이며 심하게 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을 보다 드디어 지진임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더니 이윽고 흔들림은 멈춘다. 나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우성치며 울기 시작하는 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집으로 달려간다. 현관 앞에는 몇 명의 사람이 보였고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우리 가족이었다. 아무래도 모두 무사한 것 같다. 엄마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안는다. 엄마, 괜찮아? 모두 괜찮아? 주위를 둘러보니 누나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도 내게 고개를 끄덕여준다. 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높은 곳으로 도망가자. 나는 주머니에 차키를 엄마에게 건네주고 최소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차로 가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갑자기 외양간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할아버지! 나도 서둘러 뒤를 쫓는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빨리 도망쳐야 돼요. 여진이 올지도 모른다고. 나는 외양간 안에서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할아버지의 등 뒤에다 소리를 지른다. 시끄러! 나는 여기서 안 나간다. 뭐라고요? 피난 안 가면 죄다 죽는다고요. 쿠단이 한 말 때문에? 갑자기 할아버지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린다. 네. 내가 다 조사했어요. 그거 무서운 놈이잖아. 재해를 예언한다니.
아직은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화난 듯한 목소리에 나는 나도 모르게 흠칫하며 겁을 먹고 만다. 그래도 말이다. 나는 여기서 자라왔어. 이 녀석들과 함께 계속. 난 여기밖에 모른다고. 여기밖에. 그렇게 말하며 외양간의 소들을 둘러보고 할아버지는 어깨를 떨어뜨린다. 그 순간 여진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할아버지를 감싸고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움츠리고 앉는다. 소들의 요란한 울음소리, 건물이 심하게 요동치고 주변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커다란 소리를 내고 있다. 흔들림이 30초 정도 계속됐지만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있는 내게는 그것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멈춘 건가? 고개를 들어보니 새파래진 얼굴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친다. 일어설 수 있냐? 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선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도망치라고 했는데 어째서 도망치지 않는 거냐? 죽어. 끔찍하고 불경스런 외침.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 마리의 소 가랑이에서 구단? 할아버지가 쿠단의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하얀 연기가 자욱이 소리를 내며 날아오른다. 그 일그러진 쿠단의 모습이 전과 마찬가지로 땅으로 빨려 들어가듯 완전히 사라져간다. 그 이후 피로에 지쳐버린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차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 결국 아무도 그곳에서 달아날 수 없었던 것 같다. 잠시 후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피난을 종용해서 우리 가족은 마을 체육관으로 유도되었다. 대피소에서는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야스다 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 그 누구도 결국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늙은 탓도 있겠지만 역시나 모두가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그리고 야스다 씨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 오던 중 동사무소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전망대 절벽이 붕괴돼서 아주 박살이 난 모양이야. 절벽이? 응. 워낙 집안도 약했나봐. 만약 전부 거기로 대피했다면 지금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서 있다가 결국 떨리는 다리 때문에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이상이 내가 예전에 할아버지와 살 때의 이야기이다. 유감이지만 그 후 나는 낙농업을 이어받지 않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할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시고 낙농업은 폐업하게 되었다. 지금은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누나와 함께 넷이 살고 있다. 그대로 낙농업을 계속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나로선 그럴 용기는 없다. 그것이 아마도 쿠다는 아니었을 그것이 도대체 뭐였을까를 알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는.